이렇게 알아서 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정당방위의 범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주먹을 들고 오는 사람을 맞고 나서 그 어퍼컷을 날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이 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면은 이 위법성이 사라져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면은 내가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형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중요한 게 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예요. 이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이 방위하기 위한 게 방어라는 거죠. 방어하기 위한 거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현재의 행위냐가 많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상당한 만큼만 방어를 했느냐, 이게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인정 안 되는 거는 이미 부당한 침해가 끝났을 때, 공격을 멈췄을 때, 또는 가해자가 달아나고 있을 때. 이 판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 판례가 그 공부하시는 분들, 로스쿨 학생이나 법 공부하시는 분들 형법 판례에서 다 보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느냐 봤는데 정당방위 인정 안 됐어요.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이게 이 사례도 보면은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거든요. 이게 밖에서 만나서 싸운 것도 아니고 내 집에 침입한, 그것도 새벽 3시에 침입한 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내가 이 정도 때린 거는 정당방위다라는 거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 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싸우는 와중이 아니라 이 강도가 도망가려고 할 때 쳐서 그래요.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이 강도가 끝내고 포기하고 이제 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떠나려고 하는 건데,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이 사람이 이제 빨래 건조대로 뒤로 머리를 가격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해는 되는데 그래 좀 심리상으로는 이해는 안 돼. 그쵸?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진짜 엄청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좁게만 인정을 해요. 한쪽에서는 가해 행위를 멈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내가 가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침해가 끝났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과잉방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내가 이 침해 행위를 방어하는 한도 내에서만 내가 행위를 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거든요. 근데 이 방어하는 행위의 한도가 조금 넘어선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하나의 다른 위법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 적정한 방어 기준이 방어 기준 뭐냐? 없어요. 방어 기준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판례에서도 뭐 나열해서 사례별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닌 게, 왜냐면은 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해 행위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 이제 좁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느낄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어디까지는 정당방위고 어디가 이제 과잉방위가 되어서 나도 위법한 행위가 되느냐의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나의 부당한 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것만 목적이 되고 거기를 넘어서서 내가 더 때리거나 아니면 보복을 하거나 이거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정당방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느냐? 그냥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은 몸 부분을 이렇게 좀 가까이 붙여서 더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이 정도는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내가 이렇게 주먹을 들고 오는 사람을 맞고 나서 그 어퍼컷을 날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과잉방위 또는 그냥 일반 쌍방폭행이 되는 거예요. 과잉방위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죠. 왜냐면은 나를 때리려고 이렇게 온 사람이 내가 이것만 막았다 그래서 행위를 멈추겠어요? 더 그쵸? 많이 뛸 것 같은데. 뭐야 날 막아 이러면서 더 막 이제 강하게 가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무술을 배운 막 견자단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공격하는 것만 이렇게 알아서 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정당방위의 범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걸 입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사실 일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신 경우에는 상담소에 메일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안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칠판에 설명을 해드리니까 구독자분들이 훨씬 설명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셔서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댓글 네, 재밌게. 봤어. 그거 그냥 내 의뢰인들이 달아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주제는 이제 폭행에 관한 건데요. 미디어에서 보고 생각을 할 때는 막 주먹으로 치거나 아니면 막 발로 차거나 이런 걸 지금 폭행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형법 폭행죄에서 폭행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이제 피해자의 신체 유용력을 행사하는 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제 폭행죄에서 폭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상해란 무엇이냐? 이 상해는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상처를 입는 거죠. 그 의뢰인들이 저한테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선빵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빵. 여기가 먼저 이렇게 한번 쳤어요. 쳤는데 나도 여기서 똑같이 친다. 그러면 그냥 쌍방입니다. 아 먼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먼저 때린 것 자체가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유무죄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아 잘잘못을 따지지 그쵸. 않는다. 일단 이 사람이 때려서 나도 같이 때렸다. 그럼 둘 다 유죄예요. 둘 다. 맞으면 그냥 때려도 되겠네요. 맞으면 때려두면 안 되죠. 그럼 쌍방 폭행이 되잖아. 거의 맞았는데.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죠. 정당방위. 정당방위로서 나도 때렸다라는 주장을 제 의뢰인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정당방위는 정말 좁게 인정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때리러 오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안 막아놓으면은 일어나서 나를 또 때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확실히 얘를 땅바닥에 눕혀서 제압을 해야 내가 안전하게 보호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주장이 지금 현행 실무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정당방위가 굉장히 좁게만 인정이 되니까 그냥 맞는 게 나아요. 맞는 게 낫고 이 폭행이랑 일반 폭행이랑 일반 상해죄는 뭐 주수에 따라서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처벌 수위가 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특수가 붙으면 이제 일이 복잡해져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거든요. 젓가락 그런 거는 안 돼요. 젓가락 던져서 꽂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위험한 물건인 거죠. 젓가락으로 꽂는다. 그리고 옛날에 드라마에서 김치로 싸대기를 날리는 김치 싸대기 장면. 이거는 이제 어떠한 죄명이 적용되느냐.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건 이제 특수상해죄나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우에가 이제 특수가 붙는 거지. 이제 물건을 이용했다고 해서 다 특수가 붙지는 않거든요. 김치 같은 경우는 위험한 물건이라고까지는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분만 나쁠 거예요. 네, 기분은 나쁘고 상처는 받겠으나 그냥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고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이제 많이 좀 다퉈지는 경우가 컵 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던지는 거 당연히 폭행이나 상해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향해서 던졌으면은 그런 폭행죄가 될 수 있어요. 던졌는데 그 사람 옆에 벽이 있거나 바닥에 있어서 거기에 튀어서 비산물에 내가 찔려. 그럼 당연히 폭행이나 상해죄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물건 던진 거 폭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컵의 재질,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 상해의 주수. 그러면 제가 이제 전치 몇 주의 상해냐를 계산하는 거를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강혜상 씨가 엄청 맞잖아요. 마지막 버스 씬에서. 강혜상이가 입은 상해가 어떤 상해인가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찢어진 거 보면은 이제 뭐 안면부 열상, 뭐 예를 들어 뭐 갈비뼈 골절이 있다. 장기가 뭐 파열되거나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아프니까 뭐 허리 뭐 경추, 염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진단서를 여러 병원에서 다 뗐는데 2주, 4주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치 4주로 보는 거죠. 아 제일 높은 걸로 보나요? 제일 장기로 보는 거죠. 최장이 몇 주냐가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온몸에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 그럼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는 됩니다. 폭행이나 상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